피아노 교수학 전문가로 25년 정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곡을 꽤 익숙하게 칠 줄 알겠는데요. 왜 제 연주는 뭔가 여전히 어색하고 어설플까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취미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넘기 어려운 그 허들이 있는데요. 전 그 부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난 7년간 취미생 수백 명의 연주를 치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미생과 프로 연주자의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차이점,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개념은요, 공기 중에 머무르기 라는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음악적인 흐름을 어색하게 만드는 동작을 줄여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동작들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곡의 완성도를 급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예시곡은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하면서 더욱 잘 알려진 Ship May Safely Graze라는 곡인데요. 초반의 3마디를 좀 쉽게 제가 발췌해서 여기에 그려보았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땐요, 나라면 이 곡을 어떻게 접근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곡을 좀 익혀보신 다음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통합적으로 같이 합쳐보면서 비교 분석해보시면 여러분의 연주력 향상에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공기 중에 머무르기라는 개념을 1, 2, 3으로 좀 나눠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자, 우선 오른손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1, 2, 3, 4. 이렇게 멜로디가 참 아름답죠?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 불필요한 움직임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디의 첫 박자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누른 다음에 그 뒤에 짧은 음표들이 연속되는 경우들이 있죠. 요렇게요.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이럴 때 보통 움직임이 자꾸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럴 때 일단 첫 박이 들어오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단 찍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되게 막 그 풀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아프리카의 초원 같은 그런 느낌에 이렇게 포근히 손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직적으로 건반을 누르는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동작보다는 그냥 그대로 사뿐하게 건반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 멜로디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는 얘를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런 짧은 음들을 되게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뒤에 있는 음표들이 이 앞 음표에 잘 섞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제가 오히려 손을 거의 잘 움직이지 않고 건반에 되게 가깝게 친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음줄이 있으면 자꾸 손을 떼고 싶은, 피아노를 많이 치신 분들일수록 이음줄 끝을 떼어야 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얘를 끊는 게 아니라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강박 위주로 소리가 튀게 연주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음악이 흐른다는 느낌도 안 들고 소리가 좀 거칠죠. 그런데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머물고 튀지 않고요. 최대한 건반에 붙어서 이렇게 연주해주면서 이음줄이 설사 뒤에 마무리가 됐더라도 그냥 얘를 치고 나서 분리를 하지만 건반 위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충분히 이음줄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와 첫 번째가 조금 연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강박과 뒤에 따라 나오는 짧은 음원 위주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좀 길게 표현되어 있는 이음줄 있죠. 이런 데는 확실히 마무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약간 정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자꾸 손목을 들어서 나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할 줄 알아 이런 느낌으로 좀 과한 동작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그냥 공기 중에 손이 떠서 살짝 머물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나는
마무리를 할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하는 게 더 어색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마디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그 지그시 눌러서 튀지 않는 거를 적용하면서 분명히 음을 분리는 했는데 일부러 손목을 이렇게 들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아름답게 머물고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음줄을 생각은 하긴 했지만 일부러 손목을 드는 동작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음악이 좀 더 세련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데도 지금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떼고 싶은 본능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쳐놓고 건반 위에 그대로 분리는 않는데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음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끝음들을 좀 더 조심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들지 않고 오히려 그냥 건반 위에 이음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음줄하고 이음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쉼표라던가 많이 쉬지 않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손목을 많이 들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반주를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또 반주를 석사 때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곡을 많이 접해봤었거든요. 왼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손 포지션, 특히 검은 것만 있는 데서 좀 조심해주면서 마디의 첫 박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건반 위에 이제 친하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 변할 때 얘를 이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다음 건반까지 어떻게 해주죠? 그 음정이 좁아지니까 엄지손가락을 살짝 좁은 포지션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음의 변화가 있지만 이럴 때 손만 살짝 벌려주면 되는데 이때 보면 음이 되게 많이 벌어졌네 하면서 일부러 동작이 확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촌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쳐주다가 이런 부분에서 바뀌지만 이런 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계속 건반 안에서 미묘하게 음이 바뀌는 부분을 추가음들을 티가 안 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이렇게 음이 좀 꽤 많이 뜨죠? 여기서 자그마치 여기까지 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많이 뜨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무겁게 가지게 되면 이렇게 잘 흘러오던 오른손 멜로디를 방해하면서 갑자기 음악이 또 흐름이 끊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대로 갖다 대죠. 위로 튀지 않고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마디 가보면 하나하나 추가할 때 동작을 과하게 하지 않죠. 여기도요. 여기도 제가 옆으로 좀 더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손을 마치 공기로 이렇게 쑥 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멀리 떨어지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밀어주면서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공기 중에 아프리카 초원을 생각하면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돼요. 1, 2, 3, 4.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음악을 세련되게 치는 공기 중에서 머무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찰스 스윈들이라는 분은 좋은 무언가와 위대한 무언가 사이의 차이는 바로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명언을 접하면서 피아노 연습과 연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어서 깊이 공감을 했었어요. 저의 그 티칭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오버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추가되면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고 음악적 흐름에 맞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연주가 아닐까? 이런 좋은 연주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평생 연습하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이니까 진지한 취미생과 전공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작년부터 저는 이런 깨달음들을 마치 폭발하듯이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레슨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직접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화상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알려드린 개념은요, 저의 가장 장점인 아름다운 소리 표현, 그리고 표현력을 상승시켜 드리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의 요런 세 가지 포인트는 오랜 고민과 노하우가 또 집약돼서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특히 레벨이 조금 높은 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악보도 내가 어느 정도 읽고 능숙하게 칠 줄 아는데 그 이상 레벨을 계속 허들을 못 넘는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전공을 하셨지만 더욱 프로 레벨의 그 음악성, 깊이 있는 음악성을 키우고 싶은 반주자님이나 연주자분들이 계시다면 제 1대1 코칭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 레슨을 듣고 계신 그 현재 제 학생분들 중에는요, 제가 직접 만든 온라인 강의도 같이 오프라인과 레슨과 함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시너지가 나면서 되게 많은 실력 향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프라인 레슨도 듣겠지만 제가 연습하는 그런 연습 영상도 숙제로 내드리고, 그다음에 주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같이 복합해서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코칭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제 제자분들 중심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 연주회용 스타인웨이 풀 사이즈 그랜드 피아노로 미니 홀에서 연주 실습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저의 주제 특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레벨이 전혀 상관이 없고 치시는 곡의 장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래식 곡뿐만 아니라 반주곡이나 대중적인 곡도 연습 중인데 최고급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경험도 가지면서 저의 특강도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열려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단 지금까지 제 학생들과 3회 정도 운영하면서 피아노와 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모든 분한테 다 오픈할 수는 없고요. 소리장인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저와 그다음 피아노 학습에 대한 그런 결이 맞는 분들에 한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소수로 초대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분을 너무 모시고 싶다, 이런 초보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만 제가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한 글 중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같이 이제 연주 수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원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신청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2, 3일 내에 확인을 하고 직접 인터뷰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